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시나리오 고쳐쓰기 완벽한 각색 가이드 완벽한 시나리오를 위한 각색 가이드 이어서 2강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께 기대하실 만한 예고편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2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다음 주쯤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나눠보고 이처럼 잘 나눠보고 굵잖아요. 정말 굵거든요. 이게 잘 여러분과 소통이 되면 스토리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가들의 이 바이블이잖아요. 로버트 맥기의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완독해 보고자 하니까 일단 2탄 먼저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파워풀한 주인공, 시나리오 고쳐쓰기, 각색하는 이야기죠. 세이브 더 캣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초고를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지금 기적의 시나리오 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파워풀한 시나리오 초고를 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각색 중이신데, 같은 2장 파워풀한 주인공, 각색하는 방법, 그 교재가 바로 시나리오 고쳐쓰기란 책이거든요. 이 교재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도 한번 나눠볼게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2장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실은 모든 영화는요, 사실, 한 사람이 감정적인, 종종은 이제 육체적인 여정의 이야기라고들 해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버디무비, 델마와 루이스든 어떤 주인공이 3명, 놈놈놈처럼 주인공이 3명이든 간에요. 좀 더 중요한 캐릭터는 반드시 존재한대요. 델마와 루이스에서도 델마가 더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변화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끌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캐릭터 한 명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여정을 우린 따라가는 것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써내려 가기 전에 중심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래요. 누누이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대요. 혹은 이 질문이 그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바뀌더라도 여튼이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영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이죠. 당신의 주인공이, 저희 주인공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원하는 게 분명해야 조연이나 반대되는 캐릭터, 악당 캐릭터까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대충 가지고 있지 확실히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제 캐릭터 맞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캐릭터에 대해서 리뷰하기 전에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가 무엇에 대한 영화인가라는 거죠.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 사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될 이유가 없겠죠? 사랑은 너무나 어렵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라는 영화라며 이 주인공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겪은 나머지 지쳐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사랑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요. 이렇듯 영화가 무엇인가를 정하신 후에야 어떤 영화인가를 정하신 후에야 주인공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이타닉, 죽음마저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게 주인공의 이 영화의 이 전제라면 이의 캐릭터들을 맞춰서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화의 전제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한 번 더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전제에서 나오고 캐릭터는 그래서 영화의 전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영화인가 라는 그 전제에서 나오고 전제는
또한 캐릭터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라고 해야 되죠. 이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과 캐릭터는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캐릭터 엣지를 올려달라고 하면 캐릭터만 강하게 넣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캐릭터를 좀 더 지금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주제가 너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캐릭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캐릭터, 직업이 무엇인 캐릭터, 어떤 것을 극중 목표만 무엇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만 여러분이 설정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영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요, 볼 가치가 없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보통 한 줄로 표현이 되고요. 뭐뭐디다 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설명하지 않고 단지 정의를 내릴 뿐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전제를 정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는 정의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실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필요해요. 사랑을 얘기하신다면 사랑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뭐뭐뭐뭐 희생적인 사랑만이 사랑이야. 혹은 가질 수 없는 사랑에 사람들은 더 집착하게 돼. 이런 정의 내린 말로 바꿔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해. 퍼펙트 스톰의 전제는 자연에 대한 과소평가는 재난을 부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전제를 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연과 재난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면 주제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에 대한 무엇이 어떤 거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진정한 힘은 책임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슈퍼맨에 대한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을 가지게 된 이야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영화냐, 이 영화의 전제가 뭐냐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이 가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하신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전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릭터를 연구하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행동에 대한 한 줄을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파이더맨은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라는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잘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제가 있대요. 전제를 써보래요. 이다를 사용하지 말고 이야기를 쓰지 말고 정말 전달하고 싶은 진실된 아이디어를 한번 한 줄로 적어보시면 그게 전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제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전제에 캐릭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전제를 증명할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캐릭터를 정하고 나서 전제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길이라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캐릭터는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개성을 잃어가요.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로 쫙 모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캐릭터를 따라 중구난방으로 흐르다가 끝나는 이야기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로그라인을 정하신 다음에 그 로그라인에서 우리 세이브 더 캣에서 로그라인과 로그라인이 노예라는 부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캐릭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캐릭터들을 다 만들어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제를 증명하고 싶은 캐릭터여야 된다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캐릭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햄릿처럼 생각이 너무 많고 신중한 캐릭터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그 이야기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갈까 말까만 고민하다가 영화가 끝나게 됐을 테니까요. 근데 이것은 정말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로미오 캐릭터를 우리는 햄릿처럼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죽음마저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전제는 중심 인물이 햄릿처럼 이렇게 저렇게 재고 고민하고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라면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캐릭터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의 성격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캐릭터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전제를 증명하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한 전제가 있으시다면 이 캐릭터가 그에 맞게 움직이도록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캐릭터가 정말로 전제에 적합한 캐릭터인지 아닌지 살펴보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된대요. 혹은 전제를 조절해서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 전제 자체를 조정하셔서 그 캐릭터가 전제가 바뀌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사건들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 바뀌는 사건들을 바꾸셔도 돼요. 여튼 문제는 관객들이 그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맞이하는 사건들 또한 그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대요.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그들의 출신은 어디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사고방식과 감정은 어떤가, 그리고 목표와 결점, 독특함까지 분리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라는 영화의 멜 깁슨이 연기한 벤자민 마틴을 살펴보면 유령 벤자민 마틴은 육체적으로는 40대의 검은색 머리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인상, 잘생긴 외모래요. 사회적으로는 농장 소유주고 하지만 노예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호랍이고 아이의 아버지, 전 육군대의 입법자이자 유명인이래요. 심리적으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저지른 죄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짓게 되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가구를 만드는데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말투,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고 가족, 자유, 강란, 그의 관심에 대한 정확한 소목표가 될 수 있대요. 극복해야 될 결점은 피해에 대한 갈망. 목표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서 아들을 구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까지 가지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중심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조를 이미 다 짜두셨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캐릭터를 각색한다는 거는 새로운 구조로 만든다는 게 아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써보면 구조 자체를 싹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시나리오 자체를 처음부터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각색을 할 때 정말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우리 첫 시간 1장에서 했던 스토리 구조를 이야기 구조를 점검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 오늘과 같이 캐릭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표가 있거든요. 중심인물 프로필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름, 육체적 요소, 나이를 포함해서 사회적 요소는 무엇인가, 심리적 요소는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를 괴롭히는 인간적인 결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재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색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너무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너무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안 바꿔야 될 것도 바꿀 때가 있거든요. 너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것을 바뀌려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길을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시나리오를 쓰실 때 많은 생각을 하셨거든요. 물론 단지 내가 썼다는 이유로 그걸 고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연하게 여러분의 글을 여러분과 사랑에 빠져서 보시면 각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글이라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캐릭터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쓰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글 쓰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골든 해피업 카페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작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좋은 얘기 나누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글 쓰시고 항상 여러분의 글을 응원합니다. 시나리오가 많은 좋은 시나리오를 많이 보유하신 시나리오 기자가 되세요. 갈게요. 또 봬요.